어제 진료실에 한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처럼 혈액 검사 결과지를 펼쳐 보여드리자 그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아니, 선생님, 저는 과일을 매일 먹었는데요. 근데 왜 콩팥 수치가 더 나빠졌다는 건가요? 그 어르신뿐만이 아닙니다. 저에게 식습관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시던 분들 중 절반 이상은 바로 과일 때문에 신장이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 과일은 몸에 좋다는 말이 나이가 들고 신장이 약해지면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되기도 합니다. 콩팥은 24시간 내내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거르는 정수기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견디지만 나이가 들면 필터가 점점 타이트해지고 작게 쌓인 부담 하나가 며칠, 몇 달, 그리고 몇 년 동안 슬금슬금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을 힘들게 하는 과일일수록 달고 부드럽고 먹기 쉬운 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콩팥을 살려주는 과일은 조금 투박하거나 달지 않거나 아는 사람만 골라 먹는 과일일 때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요한 사실을 병원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릴 시간이 잘 없다는 겁니다. 과일은 적당히 드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 될 수 있는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제 앞에서 검사지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던 수많은 어르신들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과일 정보가 아닙니다. 그 과일 4가지는 정말 말 그대로 콩팥을 녹이는 것처럼 신장의 부담을 확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초기 신부전이나 단백뇨가 있는 분들은 딱 그 과일 때문에 수치가 악화되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반대로 지쳐있는 콩팥을 살살 어루만져주는 기적의 과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4가지 과일은 신장의 필터 기능을 도와주고 노폐물 배출을 부드럽게 하고 부종과 혈압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어떤 과일이 어느 쪽인지 모른 채 그냥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며 식탁에 올립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검사 수치는 어느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나빠져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일 4가지,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과일 4가지, 하루 적정 섭취량, 약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조합, 어느 시간대에 먹어야 부담이 덜한지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당장 내일부터 식탁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한 달 뒤, 1년 뒤, 5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미리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어르신의 콩팥을 지킬 수 있는 정보가 되어 전달됩니다. 그럼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랑해서 자주 드시는 그 과일, 과연 콩팥을 천천히 녹이는 쪽일까요? 아니면 살려주는 쪽일까요? 콩팥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과일 때문에 신장이 왜 힘들어지는지 이해 못하십니다. 아니, 과일이 뭐 얼마나 부담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신장을 정수기 필터라고 설명합니다. 새 필터일 때는 무슨 물이든 거뜬히 걸러내지만 오랫동안 쓰면 필터가 점점 막히고 물이 내려가는 속도도 느려지고 걸러지지 않은 찌꺼기가 뒤에 남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콩팥도 똑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굳고 탄력이 떨어지고 한번 손상된 필터는 예전처럼 회복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문제되는 게 바로 과일 속 성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달콤한 과일일수록 과당이 많습니다. 과당은 우리 몸에서 처리할 때 노폐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담이 전부 콩팥으로 몰립니다. 젊을 때야 아무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필터가 조금만 과부하가 와도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일을 먹고 나면 몸이 붓는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 혈압이 들쭉날쭉해진다고 말씀하세요. 본인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지만 사실은 콩팥이 그날 버티기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게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장은 아파도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찌르는 통증도 없고 당장 속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장기입니다. 과일 속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심장과 혈압에 좋은 영양소인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륨을 배출하는 속도가 느려지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릿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심한 경우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 넘기지만 검사해보면 칼륨 상승으로 나오는 분들을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산성 성분입니다. 신장은 몸의 산도를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기에 산도가 높은 과일을 자주 먹으면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지고 콩팥은 더 빠르게 지칩니다. 특히 여과 속도가 이미 느려져 있는 분들은 사과 한 개도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필터 속도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일은 자연식이니까 괜찮겠지. 진료실에서 실제 수치를 보면 이 믿음이 어떤 분들에게는 가장 빨리 콩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밥을 조금 줄이고 과일로 배를 채우는 분들, 그런 분들의 검사는 더 빠르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75세 정순자 어르신이 진료실을 방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활력도 있고 식습관도 참 좋아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검사지를 보니 부종도 심해지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높아지고 요산과 칼륨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순자 어르신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선생님, 저는 과일만 먹었어요. 과자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식단을 좀 더 자세히 여쭤보니 아침에 사과 반 개, 점심에 배 한 조각, 저녁에 포도 한 줌. 본인은 적당히 드셨다고 생각하신 양이었지만 콩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양도 과했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부담을 덜 주는 과일로 바꾸고 먹는 시간을 조금 정리해드렸더니 2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는 얼굴이 맑아지고 붓기도 빠지고 수치도 훨씬 안정돼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선생님,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라고 하셨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정순자 어르신처럼 나는 과일을 적당히 먹는다고 믿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 약물에 따라 몸의 속도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잠시 후에는 정말로 피해야 할 콩팥 망치는 과일 4가지를 하나씩 이야기 드릴 건데요.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시던 과일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 콩팥을 살리는 과일 4가지도 이어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부터가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숨을 한번 돌리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나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바나나는 참 얌전하게 생겼죠? 길쭉하고 껍질만 벗기면 바로 먹을 수 있고 아침에 속 편하라고 하나씩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이 바나나가 콩팥 입장에서는 조용히 칼륨 폭탄을 터뜨리는 과일입니다. 겉모습은 순한데 속은 엄청 강한 성질을 가진 거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콩팥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바나나 하나가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고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게 하고 몸이 마치 젖은 수건처럼 축 처지는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나 오늘 컨디션이 별로네 하고 넘기지만 그게 바로 콩팥이 칼륨을 못 빼내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바나나라는 이름만 들으면 건강식 같지만 지금의 콩팥 속도에 맞는지는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참외. 참외는 이름만 들어도 향긋하죠? 껍질을 싹 벗기면 달콤한 향이 확 올라오고 여름에 시원하게 한 통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참외가 가진 달콤함, 그게 전부 과당이에요. 과당이 콩팥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노폐물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집니다. 필터가 젊고 튼튼했을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하루 필터 처리량이 정해져 있는데 참외 몇 조각이 그 한계치를 훅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날 붓기 심해지고 혈당도 덜컥 올라가고 오후가 되면 유난히 졸리고 피곤한 느낌이 오는 겁니다. 참외는 정말 맛있지만 지금의 콩팥에겐 조금 과한 달콤함이에요. 이번엔 수박 얘기를 해볼까요? 수박은 이름만 들어도 시원해요. 그렇죠? 근데 수박은 맛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작게 썰어 놓으면 어느새 접시가 비어 있고 양이 조절이 안 됩니다. 한두 조각만 먹으려고 했는데 시원하니까 손이 계속 가죠. 그 순간 과당과 수분이 동시에 폭주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콩팥은 갑자기 일을 미친 듯이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게 바로 다음날 아침 붓기, 피곤함, 텁텁함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수박은 밤에 먹는 게 위험해요. 밤에 콩팥은 야간 근무를 준비하는 상태인데 그 시간대에 수박 한 그릇 들어오면 필터가 야근을 뛰는 셈이거든요. 그 다음날 얼굴과 발목이 붓는 이유, 사실 너무 뻔합니다. 그리고 포도. 포도는 제가 항상 작지만 센 과일이라고 말해요. 알은 작지만 달고 부드럽고 먹기 쉽고 그러니 끊기가 어렵습니다. 막상 먹고 나면 한 송이가 없어져 있어요. 포도는 과당이 아주 많고 씨와 껍질은 요산까지 올릴 수 있어서 통풍과 신장 기능 저하가 함께 있는 분들에겐 진짜 까다로운 과일입니다. 저녁에 포도 한 송이 먹고 다음날 몸이 축 처지고 발목이 묵직하고 머리가 맑지 않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과당과 요산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 필터는 하루 종일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돼요. 이렇게 4가지 과일 이름을 쭉 말씀드리니까 혹시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걸 다 안 먹으면 나는 과일을 뭘 먹냐?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죠. 근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니라 지금의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젊은 시절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양으로 드시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이 4가지가 조심스러운 이유만큼 반대로 콩팥을 살려주는 과일도 있습니다. 정말로 지쳐있는 필터를 쉬게 하고 몸이 쌓아둔 노폐물을 부드럽게 밀어내는 과일들. 바로 다음 내용에서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실용적일 거예요. 이제 조심해야 할 과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두고 신장을 살리는 과일들의 이야기로 차분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마음이 놓이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조심해야 할 과일들이었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과일들은 지친 콩팥을 쉬게 하고 필터가 해야 할 일을 조금 덜어주는 그야말로 기적의 과일들입니다. 우선 떠올려야 할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콩팥이 좋아하는 과일 중에서도 가장 무난하고 가장 순하고 가장 인정받는 과일이에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팩틴이라는 녀석이 몸 안의 노폐물을 부드럽게 끌고 나갑니다. 사과가 마치 큰 비를 맞은 도로를 살살 쓸어주는 빗자루처럼 몸속을 정리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과는 단맛은 있지만 과당이 폭발적으로 높지는 않고 칼륨도 과하게 많지 않아서 약해진 콩팥에게 부담 없는 간식 같은 존재입니다.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아침 공복에 얇게 썰어 반쪽 정도만 드셔도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작은데 참 똑똑한 과일입니다. 포도처럼 달고 부드럽지만 과당 함량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진료실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부종이 조금 줄거나 소변 거품이 덜해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또 혈압도 미세하게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신장이 편하다고 느끼는 과일 중 하나예요. 포도처럼 한 송이를 먹게 되는 과일도 아니니 양 조절도 쉬워서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를 이야기해야겠네요. 배는 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박과 다른 점은 배는 단맛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당질 흡수가 빠르지 않고 사과처럼 펙틴이 풍부해서 노폐물 배출을 돕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배 속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같은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 만성 염증으로 신장이 지쳐있는 분들에게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너무 많이가 아니라 한 조각, 두세 입,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배는 신장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움직임이 가벼운 과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과일이 있습니다. 크랜베리. 이름만 들어도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크랜베리는 신장과 소변계 질환에서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과일입니다. 특히 방광염이나 소변이 탁해지는 문제를 겪는 분들이 드시면 노폐물이 들러붙는 걸 막아주는 작용이 있어서 신장에 이를 덜어주는 느낌을 줍니다. 크랜베리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과일이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과일이라 양 조절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생과로 드시기 어렵다면 당분 없는 냉동 크랜베리를 요거트나 샐러드에 조금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은 신장을 갑자기 자극하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몸의 흐름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분들께 먹을 거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사과 블루베리배 크랜베리를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과일들이 당장 모든 수치를 바꿔놓는 건 아니지만 한 달, 두 달, 그리고 반년이 지나면 분명히 몸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붓던 손등이 조금 덜 붓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지 않고 하루 컨디션이 훨씬 일정해져요. 저는 이런 변화를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수치가 조금 안정되고 몸이 편안해지는 걸 직접 느낀 어르신들은 선생님, 과일 몇 개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하고 웃으면서 다시 오시곤 합니다. 이제 과일 선택만으로도 신장을 살릴 수 있다는 감이 조금 오시죠? 지금까지는 무엇을 줄여야 하나가 고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더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다음 5년, 10년의 콩팥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신장을 살리는 과일 4가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과일은 과일이고 진짜 효과는 언제 먹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과일들을 언제 먹으면 효과가 가장 좋고 어떤 조합은 절대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약 드시는 분들은 어떤 간격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어떤 과일이 콩팥을 지치게 하고 또 살려주는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부담이 적고 효과가 좋은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과 조합에 따라 콩팥이 편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그날 하루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먼저 과일은 아침 공복에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는 방식이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몸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 특히 콩팥은 아직 속도를 올리기 전이라 갑작스럽게 과당이나 수분이 들어오면 필터가 한순간에 과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과일은 건강에 좋다라는 말도 지금의 우리 몸에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일과 콩팥이 가장 잘 맞는 시간은 식사와 식사 사이 배가 덜 고픈 시간대예요. 몸이 어느 정도 깨어있고 혈당도 안정적이고 신장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시간.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겐 오전 10시 11시 또는 오후 3시 전후가 가장 안전한 시간이더라고요.
이때 사과 반 개나 배 몇 입 정도 드시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소화나 혈당 변화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녁 늦은 시간의 과일은 콩팥에게 거의 야간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수박이나 포도처럼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양 조절이 어려운 과일은 밤에 드시는 걸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알게 모르게 붓고 다음날 피로감이 배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야간 업무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약과의 간격이에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먹고 곧바로 과일을 드시면 약물 흡수나 콩팥의 배설 기능이 서로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약 드신 뒤에는 최소 1시간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과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1시간의 간격이 약의 효과도 최대치로 유지해주고 콩팥에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과일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해요? 어르신들의 콩팥이 편안한 양은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사과 반 개, 배 한 조각, 블루베리 한 줌, 크랜베리 몇 스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일은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에 가볍게 스며드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과일끼리 섞어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와 포도, 참외와 수박처럼 과당이 많은 과일끼리 섞어서 드시면 신장에 들어오는 부담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일 샐러드라고 하면서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을 한 그릇 넣어 드시는 분들 다음날 확 붓거나 피로감 호소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사과와 배는 비교적 부담이 적고 블루베리나 크랜베리는 양 조절이 쉬워서 이들끼리 조합하는 건 꽤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름은 김영호 어르신이라고 할게요. 이분은 본인이 콩팥이 약하다는 사실을 별로 실감하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부종이 조금 있긴 했지만 나이가 드니 그러겠지 하고 넘기셨고 특별히 음식 조절을 하진 않으셨죠. 그러다 어느 날 오랜만에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눈에 띄게 악화돼 있었어요. 제가 식습관을 물으니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 점심에는 참외 몇 조각, 저녁에는 수박 조금. 이렇게 아주 일상적인 패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께서 드시는 과일 하나하나를 따로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없었지만 문제는 시간대와 양 그리고 몸 상태와의 조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 종류를 조정해드리고 먹는 시간대를 바꿔드렸어요. 아침엔 바나나 말고 사과 반 개로, 저녁엔 과일 금지, 과일은 전부 식사 사이의 소량만. 이렇게요. 2달 뒤 다시 오신 영호 어르신은 얼굴빛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붓기가 빠지니 이렇게 몸이 가벼운지 처음 알았어요. 검사 수치도 큰 폭으로 안정됐고 무거웠던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절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먹는 것, 특히 과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신장에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신호이고 이 신호가 누적되면 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일을 끊으라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제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콩팥이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지금의 몸이 원하고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씩 조정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여러분의 다음 1년 그리고 다음 10년을 지켜줄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건강을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 아마 마음 한쪽이 조금은 무거워지셨을 거예요. 그동안 무심코 먹어왔던 것들이 콩팥에게는 생각보다 큰 일이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어떻든 오늘 이 순간부터 몸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장은 조용히 지치기도 하지만 그만큼 조용히 회복하기도 합니다. 조금 덜 자극하고 조금 덜 무리하게 하고 조금 더 적절한 방식으로 도와주기만 하면
다시 제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템포가 느릴 뿐이지 멈춘 게 아닙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예전처럼 몸에 좋다니까 먹는다가 아니라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먹는다는 기준을 가지면 됩니다. 몸이 원하는 양은 사실 아주 소박합니다. 사과 반 개, 배 한 조각, 블루베리 한 줌, 그리고 크랜베리처럼 부드럽게 도와주는 한 스푼. 이 작은 변화가 생활에 큰 변화를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거 조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경험했습니다. 조금 바꿨을 뿐인데 숨이 덜 차고 아침 붓기가 줄고 하루가 가벼워지고 밤에 자다가 덜 깨고 소변도 맑아지고 혈압도 들쭉날쭉하지 않게 되는 변화를요.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그동안 혹사당하던 자리를 조금만 쉬게 해주면 금세 고마워하는 티를 냅니다. 그게 컨디션이고 붓기이고 피로감이에요.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느껴집니다. 요즘은 몸이 한결 편안하네.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죠.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가족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얼굴 좋아졌네, 뭐 했어?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노후의 삶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한 과일의 선택, 과일을 먹는 시간, 양 조절, 약과의 간격. 이 모든 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생활 속에서 아주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선택들이 5년 뒤, 10년 뒤의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병원에 가서 수치를 걱정하며 앉아있는 미래가 아니라 가벼운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부담 없이 즐기고 손주와 놀아주는 시간이 지치지 않는 그런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단 1초라도 떠올리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아요. 내일 아침 식탁에 올라가는 과일 하나, 오늘 저녁 늦은 과일 한 조각을 참아보는 것. 이 정도면 시작은 된 겁니다. 몸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게 콩팥의 성질이에요. 조금만 도우면 금방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 편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쌓임이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게 콩팥의 성질이에요. 조금만 도우면 금방 달라집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돕는 일반적인 정보이지 개인의 병력이나 상태에 맞춘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이미 치료 중이시거나 소변 붓기 혈압 변화 같은 증상이 뚜렷하게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함께 상의하시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 위에서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 조절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거니까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죠?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어르신 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가 되어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게, 더 단단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실버튼 틀라디오가 계속 곁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콩팥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